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식회사 명신이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여건 악화로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또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이 떠난 자리에 터를 잡고 친환경 전기차 생산에 도전한 명신.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생산단지를 꾸리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입니다. 3년간 1,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3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목표지만 실제 고용은 400여 명이고 차량 생산은 목표치의 1.3%에 그쳤습니다. 투자와 고용 실적이 약속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조금 87억 원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명신은 사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명신은 입장문을 통해 중견기업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 집중됐던 인적 물적 자원 쇄신을 통해 기존 대표 사업이었던 차체 부품 사업의 군산공장 생산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핵심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로 수익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는 고용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좀 정상화되고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과 그 지역 사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사업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핵심 기업인 명신까지 사실상 전기차 사업 철수를 선언해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환경단체가 전주 삼천의 주요 지점의 물고기 종류를 조사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어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준설 탓이라는 게 환경단체 입장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의 마정교 구간. 이 주변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환경단체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조사해 봤더니 피라미나 모래무지 등 각각 4종과 3종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어종인데 지난해 18종이 확인된 것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류 활동이 활발한 산란철인 걸 감안하면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산란 시기를 넘어가게 되고 파괴시키고 또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또 그런 생태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돼요. 또 다른 도심 준설 구간인 우림교 주변도 마찬가지. 2019년엔 물고기 13종이 확인됐는데 올해는 3종에 그쳤습니다. 반면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류인 삼천교 지점에서는 20가지 어종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물고기 서식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대규모 준설 대신 보 같은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고 또 이번 어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준설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곳들, 호안을 너무 덮고 있는 곳들 일부만 개선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준에서의 하도 정비나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전주시의 버드나무 벌목과 준설 관련 인터넷 주민감사 신청은 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해 현재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청구인 명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진안군은 오늘 재난 문자를 통해 용담댐 수문 방류로 하천 수위가 1.7m 오르겠다며 인명과 시설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담댐은 모레까지 초당 300톤을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 하류인 충북 옥천에서는 야영객 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고 가운데 하나인 한국게임과학고. 하지만 각종 비리로 무리를 빚어 지난 8년간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계획을 승인하면서 정상화 물꼬를 텄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미래 IT 게임 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특성화고입니다. 하지만 설립자 등이 학교 예산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면서 8년 전부터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사는 물론 학생 수가 3분의 2 가까이 줄고 수업료로만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법인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 확약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설립자 등이 횡령한 예산을 자신의 소유 땅으로 대물 변제하는 등의 법인과 학교의 운영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통해서 학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의사 체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빠르면 오는 8월 안에 현 임시이사에서 정의사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인가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정의사 체제가 구축이 돼서 우리 학교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교육청과 잘 협의돼서 우리 학생들이 무상교육과 그다음에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발판으로 더욱더 좋은 시너지가 돼가지고 전북의 아이들, 다른 아이들도 받는 무상교육을 저희 학교 아이들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가 새 전환점을 맞아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드론이 수집한 공간 정보와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통합관제 영농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밀한 농 작업과 생육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하늘 위를 분주히 오가는 드론. 농지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꼼꼼히 정보를 취합합니다. 지상에선 GPS 위치 정보 시스템과 센서 등을 부착한 트랙터가 대기 중인데 드론이 멈춰서자 운전자 간섭 없이 쟁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트랙터의 협업을 통한 통합 관제 농작업입니다. 단순한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 분석한 지형 지물과 식생 등 공간 정보를 파악해 트랙터에 전달하면 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고 농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토양 상태라든가 장애물, 특히 바위라든가 웅덩이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 분석을 트랙터에 전송하는. 드론 활용 관제 기술은 수확기까지 작물 재배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작물이 자라는 동안 성장 속도와 생육도를 분석하고 잡초와 병해충 발생, 수확 적기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은 물론 입체적인 통합 관제 기술에 따른 생육 관리로 농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노동력과 노동 편의성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투입되고 있는 투입재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첨단 무인 농기계와 농법 도입으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들과 함께 생생한 지역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안 출신 임혜령 감독의 영화가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을 취재한 진안과 무주, 순창, 고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진안신문은 진안 출신 임혜령 감독이 만든 영화가 57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극 영화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영화종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주인공이 성당 종직이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종을 지키려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진안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이 출연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름답게만 봤던 풍경들이 어른이 되고 보니 숨겨진 아픔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잊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진안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열린순창은 순정축협이사회가 구속 수감 중인 조합장의 반론을 받아들여 농협중앙회에 해임한 재심을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정축협 조합원들은
법원이 해당 조합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함에 따라 조합장직을 박탈해야 하는데도 축협이사회가 농협중앙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장과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주간해피데이는 해양수산부의 습지행위 허가 반려로 죽도항 어촌 뉴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보도에 대해 고창군이 해상 보도교 대신 해안 둘레길로 시행 계획을 바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해상 보도교 설치를 전제로 한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다 해양수산부가 습지행위 허가를 반려하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풀뿌리 K였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전북 지역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3.2% 임금 인상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며 전주와 익산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임금의 4.48%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 인상안을 고수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에서 북측에 날린 대남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이 풍선에 매달아 놓은 봉투 속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은 앞서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기 위해 오물 등을 살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군은 알 수 없는 물체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내일 문을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국회 개원일에 맞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와 군산을 비롯한 9개 시군 주민 14명이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리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합니다. 이번 설계 심의에는 DLENC와 현대건설, HJ중공업이 참여하는데 국제공항에 걸맞는 충분한 활주로 길이 확보와 연약 지반의 대처 방안이 사업자 선정에 변수로 꼽힙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